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투 브랜드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미투 브랜드가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달인이나 뭐 생생정보통 이런 좀 맛집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번 편은 원고를 보니까 좀 길어요. 그래서 한 두 개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프랜차이즈 미투 브랜드가 실패하는 이유, 부제로는 억울한 백종원 대표라고 하는 주제로다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 백종원 대표가 많이 나오셔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보이지만, 저는 예전에 이 백종원 대표께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게 되면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미투 브랜드들이 정말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현업에 있던 제가 봐도 정말 너무할 정도로다가 너무 많은 업체들이 그 브랜드를 뺏기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망가지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회사가 너도 나도 퍼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가맹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 잘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뒤에 카피 떠서 내 브랜드로 내는 거, 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퍼스트 팔로우 전략은요. 프랜차이즈 각자만의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자적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전략으로다가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본인들이 직영점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한 후에 확실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뒤에 그에 걸맞은 창업 비용이나 뭐 로열티, 가맹비 이런 걸 받으면서 가맹 사업을 하는 게 건강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뭐 프랜차이즈 업체 하나가 히트를 쳐놓으면 일단 이거 되는 거구나 하고서 너도 나도 그때부터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R&D가 약한 신생 업체가 그런다면 뭐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도 이 진흙탕 미투 브랜드 싸움에 들어오다 보니 이게 진짜 문제가 된 거죠. 백종원 대표가 처음으로다가 운영을 했었던 그 논현동에 있었던 그 쌈밥집은 사실 카피할 게 별로 없던 브랜드였지만, 그 뒤에 나온 뭐 한신포차가 나오게 되면서 카피 문화가 그때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요. 성공 브랜드를 따라하면 좋은 게 일단 R&D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돈이든 시간이든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R&D 비용,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뭐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 회사는 그 R&D 비용으로다가 돈이며 시간이며 그런 기회비용들을 다 쓰고서 출시를 했으니까 남들이 따라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남의 브랜드를 카피하면 좋은 게 또 두 번째가 광고비가 안 들어갑니다. 한신포차가 히트를 치면 일단 포차 컨셉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포차 컨셉에서 뭐 국물닭발 메뉴가 히트를 치게 되면 국물닭발이 우선 주목을 받게 되는 거니까, 생으로 내 것을 알리려면 뭐 광고비나 이런 홍보를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내가 갈비탕집이 너무 잘 되는데 내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남이 알아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남이 먼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슈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카피를 한 내 입장에서는 공짜로 광고가 되는, 그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포차 창업이 유행을 하게 되면 내 브랜드 이름에 포차랑 닭발이랑 그렇게 키워드 집어넣어 가지고 포털에다 띄워 놓으면 그냥 홍보가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키워드 몇 개만 띄워 놓으면 바로 네이버 1면에 뜨고 바로 창업자들로부터 문의가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물론 백종원 대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카피 브랜드까지 더불어서 홍보를 해준, 그런 광고를 해준 셈이니까 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맹점주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만일에 내가 강남역에서 포장마차를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한신포차가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한신포차를 하기 위해서 논현역 옆에 뭐 반포동이나 잠원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브랜드를 떠나서 그 포차를 나는 꼭 강남에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신포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신포차를 못 들어가니까 한신포차랑 비슷한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신포차가 잘 되는 걸 보고,
포차 차리면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하고 미투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미투 브랜드로 옆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신 포차보다 조금 더 잘해 놓겠죠. 먼저 미리 내 경쟁자가 될 곳이니까 거기보다 규모도 좋게 할 거고 뭐 메뉴도 더 뭐 좀 업그레이드 할 거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이겨야 되는 거니까. 백종원 대표 브랜드는 잘해먹고 있던 가맹점이 경쟁업체가 내가 잘 되니까 내 옆에 콕 찍어서 그렇게 포차가 경쟁업체 들어오게 되니까 또 매출이 어느 정도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억울한 측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남역에 한신포차가 하루에 100만원 매출을 파는 거를 미투 브랜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맛에서도 서비스에서도 규모에서도 한신포차를 잘 해놓고 만약에 뭐 망신포차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미투 브랜드를 오픈한다면 최소 그 정도는 팔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권은 포장마차가 이 정도는 장사가 된다는 거를 한신포차가 증명을 해준 셈이 된 거죠. 백종원 대표 브랜드는 양질의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공짜로 알려준 셈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백종원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는 참 카피하기가 쉽고 카피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대부분이 전문점들이고 또한 소스를 핵심으로 한 브랜드들이거든요. 전문점이라는 건 메뉴가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카피할 종류가 많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한정식 브랜드를 카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메뉴를 그걸 다 하나씩 카피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건 엄두가 안 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국물 닭발 전문점, 해물 떡볶이 전문점 뭐 이래버리면 하나만 카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R&D 하려는 그런 시간도 얼마 안 걸려서 카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백종원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점들을 가면 손님들의 얘기로 봤을 때 정말 식재료가 저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본점과 너무 맛이 다르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 가맹점들마다 맛이 다른 경우들이 실제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소스를 기반으로 한 물류 공급 방식 때문이에요. 만약에 소스 기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겹살 프랜차이즈나 뭐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처럼 원재료까지 일괄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백종원 회사 매출은 지금보다 아마도 최소 3배 이상은 높았을 겁니다. 뭐 요즘 뭐 2천억 매출이다 하면은 사실 원재료까지 공급하는 물류 공급 시스템이었으면은 2천억 매출이 아니라 막 6천억, 7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캐파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스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야 그 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소스가 그 브랜드의 핵심인 겁니다. 그 소스를 안 쓰면 그 맛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소스로 가맹점을 강력하게 본사의 통제하에 놓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고기나 채소 같은 그런 원재료들은 어느 정도 가맹점주가 좀 재량권을 가지고 좀 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가맹점별로 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좀 문제이긴 한데 고기든 채소든 해물이든 소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접 사서 쓰는 걸 용인하기 때문에 식재료를 좋은 걸 쓰게 되면 그 집은 맛이 좋을 거고요. 식재료를 좀 허접한 걸 쓰게 되면 그 집은 맛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식재료 좋은 걸 쓰라고 강요하고 또 좋은 거를 또 집어넣게 되면은 가맹점들은 그렇게 좋은 거 써서 이렇게 비싸게 내가 받으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그 식재료, 그 원재료까지 공급하는 거를 다 관리를 하게 되려면 그만큼 본사 입장에서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랜덤으로 남겨둔 겁니다. 좀 덜 남기고 좋은 재료 쓰는 집은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꾸준히 가는 거고요. 남길 거 다 남기고 좀 떨어지는 재료 쓰는 집은 맛없다는 소문도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맹본부도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며 시간이며 인력이며 그런 비용들을 다 썼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어쨌든 했잖아요. 적정 마진을 그래서 봐야 되니까 핵심 소스나 핵심 재료에 대해서 마진을 봐야 되는 건데 마트에서 파는 뭐 오뚜기 마요네즈나 뭐 케첩 정도의 가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소스들보단 당연히 비싸게 파는 게 맞는 거죠. 좋은 식재료를 쓰면서 그 소스를 쓰게 되면은 원가율은 또 급등하게 되고 가맹점들도 소스 값이 너무 비싸다고 남는 게 없다고 그때부터 다른 쪽으로 좀 싸게 할 수 있는 식재료로다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좀 잘못된 식재료에 걸리든지 좀 퀄리티 낮은 거를 눈치를 챈 그런 손님들한테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백종원 브랜드는 마진을 쥐어 짜가지고 이익 많이 팔아가지고 남기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반 식당들처럼 마진 폭을 남기면서 하게 되면
가격 대비해서 음식의 질이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소스로다가 가맹점을 통제한다는 게 이 방식이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가맹 본사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쌈밥집은 쌈이든 고기든 이거 통제하기 쉽지 않거든요. 본사에서 주는 거나 시장에서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가맹점 입장에서도 본사 거를 굳이 써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뭐 사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더 싸고 좋은 거 뭐 유통업자가 와서 이거 품질도 별 차이 없는데 이걸로 좀 쓰시죠. 이러면은 뭐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수익이 안 남고 안 그래도 고정비로다 회사를 돌려야 되는데 마진이 안 남으면 이거는 자기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쌈밥집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샤브샤브 브랜드 중에서 거의 뭐 납품하는 게 채소나 고기 종류인 채선당이라는 브랜드가 카피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가맹점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가맹 본사는 먹을 게 없어서 가맹점은 잘 되는데 본사는 점점 더 쇠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래서 소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선 수익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은 건데, 그런 면에서 미투 하기가 참 좋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백종원 브랜드를 카피하기가 좋은 게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원재료들이 다 싼 걸 히트를 시킨다는 겁니다. 원재료가 싸야 소스 마진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국물 닭발에 닭발값 요즘 뭐 좀 비싸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뭐 이거 닭발 뭐 이거 얼마나 값이 있었습니까? 그냥 공장에서 그냥 폐품 처리되듯이 되는 거 그냥 갖고 오면 팔 수 있는 것도 사실 닭발이라는 부분이었는데, 해물떡찜이라고 하는 해물 떡볶이에서는 뭐 밀떡이랑 해물도 뭐 해물탕처럼 뭐 듬뿍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떡볶이 떡 그 밀가루 그 얼마나 하냐는 얘기죠. 짬뽕 중국집은 밀가루 장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일은 힘들어도 마진이 좋다는 게 중국집 업계에서 내려오는 정설인데, 짬뽕 브랜드도 그래서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마을 식당에서 파는 뭐 열탄 불고기, 그 얇게 점인 고기 원가가 기존에 뭐 삼겹살, 질 좋은 삼겹살이라든지 질 좋은 소고기에 비해서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진 않겠죠. 차돌박이 브랜드는 차돌박이 시세가 어느 정도 똥값일 때 시작이 된 거였고요. 최근에 오픈한 뭐 파스타 브랜드도 어쨌든 면장사니까 홍콩 반점 같은 그런 짬뽕 브랜드랑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한신포차 국물 닭발을 심도 있게 카피해서 소스를 공급하고, 한신포차 국물 닭발에 닭발 10개 줄 때 미투 브랜드는 뭐 12개 정도 준다, 이런 식으로 더 우리가 더 푸짐하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국물 닭발에 딴 데는 뭐 원조는 국물 닭발만 주는데 우리는 토핑으로다가 튀김도 얹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미투 브랜드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더 좋은 메뉴로 내게끔 그렇게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았던 거죠. 원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좀 더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국물 닭발을 이용한 포장마차 브랜드가 미친 듯이 생겨나고, 한신포차에서 히트쳤던 해물떡볶이를 따로 끄집어내서 해물떡찜 0410이라는 그 해물떡찜 브랜드가 미친 듯이 생겨나고요. 홍콩 반점이 나오면서 일대 짬뽕 센세이션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서 짬뽕 브랜드가 미친 듯이 나오게 되고요. 새마을 식당이 나오면서 복고풍 양념 고깃집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새마을 식당이 아니라 새마을 시대에 샀던 뭐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이름으로다가 나온 포장마차 브랜드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돌박이를 전문으로 한 돌박이집이 나오면서 전국에 차돌박이 브랜드들이 진짜 미친 듯이 생겨나고 있고, 데이트할 때나 먹으러 가던 그런 파스타집이 이제 김치찌개 한 그릇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국을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투 브랜드는 진짜 특별히 연구하고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오래 가기가 좀 힘들어요. 애초부터 뭔가 전략을 가지고 나만의 뭔가를 가지고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환경이 변하거나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타임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감을 사실 잡을 수가 없고, 또 그걸 감 잡고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시간과 돈을 쓸 바에는 차라리 요즘 새롭게 잘 나가는 걸, 그 새로운 걸 카피를 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또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애정도 덜 할 수밖에 없죠. 원조들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업종의 본질에 대한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변화에 적응을 하지만, 따라한 곳들은 맥을 못 잡기 때문에 그 뒤에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대 중반부터 대략 10년간 그런 패턴으로다가 카피 브랜드의 흥망성쇠로 프랜차이즈 역사가 이어져 왔고, 백종원 브랜드 말고도 창조적인 리더 브랜드를 따라서 미투 브랜드들 판으로 여태까지 이어져 오면서 어느 순간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독자적인 아이템 개발을 안 하고 뭐가 뜨나, 요즘 뭐가 잘 나가나 정말 매의 눈으로다가 눈을 부릅뜨고 그런 것들만 살피고 언제 뒤따라가야 되냐, 지금이 따라가야 될 타이밍이냐, 지금은 좀 늦었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 운영을 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많이 달려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 유행하면 그래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고서 이게 좀 이렇게 물갈이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친 듯이 달려드니까 금방 포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아이템이 6개월도 채 안 가고 그렇게 유행이 져버리는 그런 상황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도 앞서가던 유행을 선도했던 브랜드들, 그런 회사들도 기껏 해봐야, 기껏 내가 히트를 쳐봐야 이놈 좀 다 달려들어가지고 내 밥그릇 다 나눠 먹어버리니까 맥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들도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젠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서로 개발을 안 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다른 집단들을 카피하게 되는데, 그때 카피를 시작하게 된 대상들이 바로 TV에 나온 맛집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젠 프랜차이즈 회사들을 카피를 하다가 프랜차이즈 회사들 카피를 안 하니까 TV 맛집들을 카피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오늘은 프랜차이즈 미투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좀 길다 보니까 TV에 나오는 맛집들을 따라한 미투 브랜드가 안 되는 그 창업 현실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좀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요,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참고로다가 봐주시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